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한국경제TV가 지난 1월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후속 취재를 했는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서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매우 깐깐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문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현재 기술특례 상장 심사 과정의 핵심인 기술성 평가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심사평가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이르면 8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일정은 한 8월 중순 정도까지로 잡고 있기는 한데 저희 아마 연구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현재 기술특례 상장을 청구한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통해 기술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업종을 좀 구분해서 바이오는 바이오 나름대로 봐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ICT 쪽은 또 ICT로 볼 부분이 따로 있고 이러실 테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게 좀 하려고. 특히 바이오, 신약, 진단기업, 그리고 ICT, AI, 메타버스 기업에 대해 각각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신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약학 전문가, 임상 전문의 등 업종별 전문가 다수를 심사에 참여시켜 기술성 평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문영민 기자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기술특례 상장제도 문턱이 높아진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신뢰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이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요. 또 큐리언트, 캔서롭, 셈코는 실적 미달과 감사 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해당 제도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마련해서 평가 기관이 특례 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술력을 무기로 좀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에겐 사실 좀 날벼락일 것 같은데 해당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총 100위로 따져봤을 때 10곳 정도가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저희가 더 이름 좀 많이 들어본 종목들도 있고요. 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유명한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인 파크 시스템스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이들 기업 중에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업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1월 이 프랑스 사노피에 최대 1조 2천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파킨슨병 치료보 물질을 기술 수출했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지난해 영국 바이오 기업 등에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의 이번 조치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다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한국 증시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도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조금 지배적인데요. 이 거래소는 지난 2015년 전문기술평가 개편, 또 2016년 성장성 추천제도 도입 등으로 기술특례 상장 장벽을 대폭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증시에 대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개선안이 적용되기 전인 2014년까지 10년 동안 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15곳에 불과했지만 개선안이 적용된 2015년 한 해에만 12곳, 2016년 10곳으로 크게 늘었고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무려 106곳,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8곳이 기술특례로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이 기술평가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년 20곳 이상의 상장 사례가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실적보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바이오 신약 기업의 경우에는 이 문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술 평가가 더욱 깐깐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들 업종에 특화된 평가 항목이 새로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임상 전문이나 약학 전문가를 확대 또는 의무적으로 투입해서 이 전문적으로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또 실제로 출시될 수 있는지, 또 해당 기업의 기술은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개선되는 기술 특례 상장 평가 모델, 좀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뀌는 내용 있습니까? 기술 평가 등급에 대한 정의가 좀 다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 평가 등급은 모두 10개인데요.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A 기업을 보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2A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A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나머지들도 봐도 사실 정의에 되게 모호한 게 많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점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네. 이에 거래소는 이 평가 등급을 산정하는 기관들마다 이 등급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등급을 다시 새로 정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이 거래소는 이제 해당 산업에서의 위치나 또 사업의 수명 등을 감안해서 평가 등급을 새로 정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 현재 기술보증기금, 나이스 평가정보 등 22곳의 평가 기관이 있는데 올해 안에 추가로 이러한 평가 기관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결정해 주시죠. 제목은 제2의 신라젠 멈춰, 기술 특례 상장 깐깐해진다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꼼꼼해진 기술 평가, 문턱 높아진 특례 상장, 제2의 신라젠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